네, 안녕하십니까. 예, BS 수미 비누과의 공수근 원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난청은 이제 정도에 따라서도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지만 최근 연구에서 WHO에서는 이제 고도 난청에서는 난청이 치매의 발병 확률을 5배 혹은 8배까지 이렇게 크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난청은 단지 난청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난청이 있으시면은 이제 주변 사람들을 만나기가 좀 꺼려지고 우울해지고 사회적으로 좀 고립이 되고 또 외출을 안 하시게 되고 여러 가지 이런 형태의 이제 장애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사실 난청은 안 들린다는 증상 하나밖에 없지만 종류에 따라서 그 원인이 다양하게 됩니다. 그 원인에 따라서 치료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소리 전달하는 과정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우리가 웨이도로 들어오는 소리가 고막을 통해서 이소골이라는 귀 안에 있는 작은 뼈를 통해서 달팽이관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이후에 달팽이관에서 청신경을 통해서 이제 뇌로 소리가 전달이 되는 거거든요. 고막에 천공이 있다든지 고막 안쪽에 있는 이제 소리 전달하는 뼈, 이소골의 연결이 끊어져 있다든지 아니면 연결은 되어 있어도 연결이 굳어 있다든지 이렇게 되는 경우는 달팽이관까지 소리가 전달이 안 됩니다. 이런 난청을 우리가 전음성 난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이런 전음 과정은 문제가 없는데 달팽이관과 청신경에 문제가 있어서 듣지 못하는 경우는 우리가 신경성 난청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전음성 난청과 두 번째 신경성 난청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를 우리가 혼합성 난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느 종류에 해당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에 따라서 당연히 치료 방법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전음성 난청은 수술적 치료가 난청을 호전시키는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고막에 천공이 있으면은 고막을 이식해주는 고막 성형술, 고막 재건 수술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이소골의 연결이 끊어져 있거나 굳어 있는 경우에 인공 이소를 통해서 그 연결을 복원시켜주는 수술, 이 이소골 재건술이라고 합니다. 신경성 난청에서는 40에서 70dB까지는 보청기로 보통 이제 청력 제어를 하게 됩니다. 70dB보다 더 심한 난청, 우리가 이제 고도 난청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고도 난청에서는 보청기 제어를 해도 잘 안 들리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인공와우 이식술이라는 수술적 치료가 또 있겠습니다. 혼합성 난청은 전음성 난청 부분만큼은 수술적 치료로 좋아지기 때문에 수술적 치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안경을 착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다지 거부감이 없으신데 그렇죠, 그렇죠. 예. 보청기를 착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장애가 있다. 그리고 내가 너무 나이가 들어 보인다. 등등의 많은 말씀을 하십니다. 과거보다는 기술은 많이 사실 발전해가지고 보청기에 대한 어떤 그런 불편한 점 사실 많이 개선됐습니다. 예전에는 고막형 보청기를 해가지고 귀 속에 쏙 들어가는 그런 안 보이는 보청기 하신다 해가지고 귀를 이렇게 막는 보청기를 많이 하셨는데 요즘은 오픈형이라 해가지고 귀를 완전히 막지 않는 귀 뒤에 약간 이렇게 그는 형태이긴 하지만 아주 작고 예쁜 그런 보청기들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블루투스 이어폰 같은 형태의 뭐 다양한 보청기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미지적으로 조금 거부감을 많이 줄어들었다 생각이 듭니다. 본인의 난청에 맞는 주파수를 증폭을 시켜서 하는 기술이 많이 발전한 그런 보청기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인공화학도 마찬가지로 기술 발전과 함께 계속해서 이제 기계 자체가 많이 발전했습니다. 물론 인공화학과 이제 음악을 듣는다든지 하는 이런 세부적인 문제에서는 약간 아직도 조금 기술의 한계는 있으나 대화나 전화하는 데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예. 난청의 정도가 심하면은 보청기를 껴도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음 분별이 안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청기를 착용한 상태에서도
말을 알아듣는 게 50% 이하가 되면 인공화후에 일단은 조금 적응증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인공화후라는 거는 보청기로도 재활이 안 될 경우에 시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보청기를 껴도 특히나 소음 환경하에서 대화하는데 너무나도 조금 어려움이 있다 하시는 경우에는 이제 인공화후에 적응증이 되는지 한번 이비인후과를 방문하셔서 한번 상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 인공화호는 일단 내부 장치와 외부 장치가 있습니다. 이제 내부 장치는 수술해서 이제 안에다 몸 안에 이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 이제 2주 뒤부터 외부 장치를 부착을 합니다. 오벤자 동전 정도만한 크기의 외부 장치가 자석으로 통해서 이제 피부를 사이에 두고 이제 부착을 하게 됩니다. 외부 장치는 일종의 마이크 기능을 하는 거고요. 소리가 들어가면 소리를 이제 내부 장치로 전달을 시켜줍니다. 내부 장치는 안쪽에 있는 달팽이관을 직접 자극해서 소리를 듣게 하는 장치입니다. 외부 장치를 부착하면은 보청기를 낀 거와 마찬가지고 외부 장치를 떼면은 이제 뭐 보청기를 뺀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부 장치에는 배터리가 없습니다. 한번 삽입된 내부 장치는 10년 뒤에 뭐 교체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일은 없고요. 외부 장치에만 이제 배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외부 장치는 머리 위에 이렇게 갖다 붙이는데 머리를 조금만 이렇게 길어지면 사실 다 커버가 되는 그 정도입니다. 음악을 제외한 나머지 이제는 다 스마트폰하고 연결도 되고 하기 때문에 전화 통화를 한다든지 일상적인 대화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거의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술 받고 바로 되는 건 아니고요. 인공 장치가 몸속에 들어왔으니까 이제 적응하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이제 1개월에서 6개월 동안은 계속해서 인공화호를 조정하는 단계 그런 게 필요합니다. 인공화호 이식을 이제 일정 기준이 되면은 의료 보험 적용을 받게 되는데요. 사실 장치가 고가다 보니까 심사평가원에서 이제 기준을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공화호 경험을 3년 이상 가지고 있는 의사가 있어야 되고 인공화호 이식 술뿐만 아니라 그 술 후에 재활하는 과정 얘는 또 청각사와 마찬가지로 또 언어치료사 이 다 이제 준비가 다 돼 있어야 됩니다. 근데 구비가 돼 있는 병원에서 시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준은 난청이 양측 모두에서 70데시벨 이상의 고도 난청이고 보청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어음 분별력, 그러니까 말을 알아듣는 능력이 50% 이하일 경우 한 개를 급여를 해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만 해준다는 거죠. 양쪽이 안 좋은데 한쪽만 해준다. 왜냐하면 내부 장치, 외부 장치가 합해서 약 한 2,400만 원 정도 비용이 이제 들고 수술비까지 치면은 거의 3천만 원 가까이 하기 때문에 그 중에 이제 보험으로 하게 되면은 이제 본인 부담이 20%입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인 금액은 그 정도 나오게 될 것이고요. 보험공단에서 약 한 2,400만 원 정도를 이제 지원을 해줘야 되니까 기준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난청이란 거는 사실 본인은 불편하지 않다고 해서 항상 옆에 분들이 환자분을 모시고 오거든요. 내가 너무 말을 크게 한다. 목이 아프다 할 정도로 말을 크게 한다 해가지고 이제 내가 너무 불편해서 근데 정작 오신 분들은 불편하다 하지 않다면서 오시지만 실제로는 청력이 그 정도 옆에 사람이 느낄 정도면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서서히 떨어져 오기 때문에 본인은 사실 잘 못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주변에서 조금 한번 병원 가봐라 라고 말을 한 번이라도 들으신 적이 있으시면 꼭 이비인후과를 가셔가지고 정확한 청력 검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난청인지 그리고 어떤 종류의 난청인지를 정확하게 이제 평가를 받으신 후에 그에 맞춰서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본인은 전혀 불편하지 않다고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청력이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는 거죠.
그분들 결국 방치되고 나이가 드시면은 난청으로 인한 치매까지 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어쨌든 귀 건강은 50세부터는 잘 챙겨야 됩니다. 네.